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2학기 대원여고 1학년 중간고사의 시험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총평을 한 다음에 대원여고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가 들어갔는데 이 문장 전체가 만만한 부분이 아닌데도 아니어서 이제 애들이 기본 개념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대원여고는 지속적으로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대비를 한 학생들은 사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문제인데요. 서술형 자릿수 문제랑 문장의 종류의 문제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장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보기에 대해서 어휘를 변별한 다음에 이 어휘에 각각 맞는 문장들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 파악을 조금 제대로 해야 하고 그것을 그대로 보기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기도 짧지 않고 이 선지도 짧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한 선지당 2개의 문장들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 느껴졌을 문제입니다. 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문제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문학이 아닌데도 이 문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풀려고 한 문장을 읽고 또 읽고 이런 식의 더블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풀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 길이에 대해서 이게 지금 13번부터 15번 비문학 같이 나왔죠. 하지만 이게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요렇게 전체 굉장히 긴 문단을 주고 그 문단에서 낼 수 있는 보기들을 전부 다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화 시킨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문법이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바로 문장에서 수정을 하고 이 높임 표현, 인용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을 다 확인을 해야 하는 복합적이면서도 굉장히 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2번 읽으면서 풀면 뒤에서는 거의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학생들이 빨리 읽고 대신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체크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길이의 압박이 느껴지면 문제 난도와 상관없이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여고에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네, 이 문제도요.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내가 개념을 좀 잘 공부했다 하면 빠르게 스킵할 수도 있지만 문장이 5개나 되죠. 이제 한 문제에서 이 5문장을 다 확인을 하면서 각 문장에 대해서 선지에서 또다시 확인을 해줘야 하는, 즉 문제를 2번 풀어야 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 문장 요소를 하나씩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이 맞는지 자릿수가 늘어나는지 이제 문장을 특히 마의 기역, 니은을 비교하고 바의 기역, 니은을 비교해야 하는 한 문제이지만 적어도 10번 이상의 문장 체크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좀 다수 출현되어서 아이들이 시간을 굉장히 쫓기면서 풀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법이 이렇게 어려운 것에 비해서 비교적 문학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교재 작품도 하나 들어가고 또 교과서 외 작품으로 가사 같은 것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문학이 어렵지 않을까 많이 좀 걱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선지들을 보면요. 아까 문법 문제와 좀 다른 경향이죠.
선지가 이렇게 단일 문장, 한 개의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시간적 배경 제시한다, 운명으로 인식한다, 소식을 기다린다, 방황한다 등등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 거기에다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선지로서 문학을 간단하게 개념 반복으로 공부한 학생들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문법과는 다르게 문학에서는 난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교과서 외의 작품을 선지로 주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표현상 특징에서 역설법을 고르라는 문제에서도 평소에 좀 많이 접했던, 그리고 학원에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 볼 수 있었던 선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 외의 작품이지만 이 문제에서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대원요고의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 파트, 기본 필기 암기 위주로 하면 선지를 고르거나 서술형을 적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문법 파트인데요. 대원요고가 계속 문법을 어렵게 냈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참 제한된 시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조금 많고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객관식만으로는 대비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장들을 실제로 자기가 직접 분석을 해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실제 문장을 분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객관식에서 여러 문장이 주어져도 한 번에 스캔하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만 좀 디립다 양치기로 했다,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길고 좀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장을 실제로 손으로 분석하는 식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원여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은 최대한 많은 문장을 직접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배운 문법 개념을 문장에 직접 적어보고 분석하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들보다는 고난도로 적용하는 문제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보다는 적용하는 문법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이에 비해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을 반복하면서 암기하는 수준의 공부를 하면 이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법이랑 문학 난도가 확실히 갈리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세를 조금 다르게 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험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에도 이제 문법에서는 많은 연습, 문학은 이번에 한 것처럼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